네, 안녕하십니까. 피트박의 웰빙 스토리. 이번 영상은 그 이침요법의 처방 요령과 취열에 대한 순서 두 번째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첫 번째 영상보다는 조금 더 좀 심도 있고 처방 요령을 좀 체계적인 조리 있는 그러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영상을 복습하기 이전에 이침요법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우선 좀 이 사람들의 귀를 많이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외과적인 통증이 있어서는 그 상응 부위를 아주 촘촘하게 눌러서 정확하게 그 아픈 점을 찾아서 뭐 약도를 붙인다든지 침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숙달하다 보면은 경험이 쌓여서 좀 치료하는데 좀 많은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될 것으로 믿고요. 그 다음에 이 이침혈은 어떤 포인트의 혈 개념도 있지만 이런 구역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역 개념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포인트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자극해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가능하면 좀 많은 그 임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침요법의 처방 요령과 치열 순서 첫 번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면은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였던 게 귀를 시진을 통해서 양성 반응점을 치열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문진, 사진법이죠. 그러니까 사진법 중에 하나인 문진인데 환자에게 물어봐서 알 수 있는 그런 정황을 찾아서 반응점을 찾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를 보고서 세밀한 반응점, 뭐 낙설, 구진, 양성 반응, 뭐 그런 반응점을 찾아서 치열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시술자의 생리적인, 병리적인 지식을 통한 치열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술자의 많은 경험에 의해서 치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음양오행과 장상학설 등에 의해서 치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군병사, 풍한서습조한 이 외부로부터 오는 병의 기운인데 그 외사로부터 오는 그런 유군병사를 찾아서 치열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지난 첫 번째 시간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을 진단할 때는 사진법이 있는데 그 사진법은 물어보고 환자에게 신체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절진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그래서 이 사진법을 근거로 해서 정확한 진단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상당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 사진법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점차 하다 보면 그 질문을 유도해서 어떤 정황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질문을 했을 때 병이 언제부터 오기 시작했는지, 어느 부위에서부터 처음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그래서 증상의 형태에 따라서 병의 처방이 달라지고 원인을 유추하는데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질병을 알아왔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아픈지, 왜 아픈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원인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은 그 병증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외사, 그 육기라 그러는데, 이 첫 번째 시간에도 언급이 됐지만, 유군병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침범한 것인지, 그거를, 캐치함으로써도, 이 취혈하는데 큰,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오행 속성, 목화토금수, 거기에 해당하는 장과 부, 그 다음, 이 장기와 방향, 여러 가지 그 오행에 배속되어 있는 그런 속성들을, 접목시킴으로써 어떤 장기에 질환이 있는지,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변증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팔강변증. 팔강변증은 몸의 겉에서 병이 있는지, 안에서 병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병 기운이 찬지, 열이 있는지, 허한지, 실한지, 음과 양의 어느 쪽에 속한지, 그래서 8개의 강이 있는데, 그 8개의 강을, 이 병증을, 변호하는, 팔강변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혈진액변증이라고 그래서, 기혈과 진액이 충분한지, 결핍된 상황인지, 그런 상황을 또 봐서, 이 처방을 할 수가 있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변증에 있어서는, 간신, 비폐신, 담소위대방, 그런 이 장과 부의 장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 병이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처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경변증이라고 있는데, 우리 몸의 경락에 이제, 인맥, 동맥 해가지고 14기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맥, 동맥 빼고, 이제 12기맥. 그래서 육경락이 있습니다. 육경락이, 태양경, 소양경, 태음경, 소음경, 거름경에서 6가지 경락이 있는데, 그 통증이 있는 부분, 병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이 어떤 경락을 지나가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아픈지에 따라서 이 육경변증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영혈변증은 이 위기, 위분, 기분, 영분, 혈분, 이렇게 우리 몸의 흐름을 주관하는 그러한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증을 해서, 병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삼초변증도, 그리고 우리 몸의 그 온열병에 해당하는 변증 방법인데, 일종의 상초, 중초, 하초를 나눠서, 거기에서 이제 병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요것은 이제 이 변증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내용이 약간 심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이 변증까지도 이용해서 그 질병의 진단, 그 다음에 처방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면은 수준이 높은 그러한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의 외관을 시진, 눈으로 봐서 이렇게 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또 그 귀의 이상 유무가 확인되는 부분이 또 신체의 어떤 부위와 연관성이 있는지 그 체크를 해서 이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과 처방과 취혈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진단 그 능력을 모두 동원을 해서, 총동원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체계적인 치료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인체의 몸을 치료하기 이전에 가장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확한 진단이 섰을 때 이 병증이
뭐 항염작용에 어떤 혈을 쓸 건지, 그 어떤 통증이 있다면 진통작용에는 어떠한 진통작용에 해당되는 혈을 쓸 것인지, 우리 몸에 염증이 있을 때는 소염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혈을 쓸 것인지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병증이 있을 때 내장계에 관련된 혈증, 뭐 예를 들어서 간, 심, 비, 양, 폐, 신, 그런 뭐 장부, 뭐 담, 소장, 대장, 방광, 그런 그 내장계에는 어떤 혈을 쓸 것이고, 신경계에 관련된 병이라면은 뭐 3차 신경, 안면신경, 좌골신경, 교감신경, 미주신경, 뭐 침소신경, 뇌신경, 뭐 이런 그런 것들 중에 어떤 혈을 쓸 것인지 또 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한 내분비계 질환일 때는 내분비에 관련된 뭐 뇌분비 혈이라든지 연중, 갑상선, 신상선, 뭐 이담, 췌장, 고환, 난소, 전립선, 그런 혈들 중에 어떤 혈을 쓸 것인지 또 이게 이 마음속으로 이 진단하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뭐 특수 혈이 중에서는 뭐 결핵점이라든지 심장점, 종양특이구, 뭐 종양점, 승합점, 고혈압점, 간염점, 그 변비점, 뭐 혈액점, 이런 특수한 혈이 또 있고, 뭐 비만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점, 당뇨에는 갈점, 복수점, 뭐 평천, 이선점, 이 여러 가지 혈들이 있는데, 이런 혈이 중에서 어떤 계통의 질환인지 먼저 선별을 하고 거기에 알맞는 혈을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응요법에 해당하는 혈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각 부분에 따라서 상응요법을 잘 촘촘하게 찾아서 혈을 또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행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행에 속하는지 이렇게 잘 선별해서 뭐 상생작용, 상극작용, 상호보완작용, 뭐 그런 그 오행의 특성들을 이용해서 처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현재 그 갖고 있는 병증과 관계되는 또 다른 연관변증이 있는지, 또 환자가 이 과거에 어떤 그 병적인 히스토리가 있는지, 또는 뭐 가족력이 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문진을 한 다음에 서로의 연관성을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는 내가 치료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지, 뭐 치료를 받고 나서 몸살이 났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문진한 다음에 처음 치료했던 거에 강도를 좀 가감할 수 있는, 너무 약하게 치료를 해서 뭐 아무 반응도 없었다든지 할 때는 강도를 약간 늘린다든지 혈을 좀 새로 좀 추가한다든지 그러한 그 처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차례 치료를 했는데 병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든지 뭐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그 문진을 해서 혈을 치열하고, 아니면은 전혀 효과가 없었을 때는 혈의 그 치료를 좀 변경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뭐 문진을 자세히 좀 해보셔야 합니다. 치료를 함에 있어서 본인 시술자의 욕심으로 인해서 너무 무리한 자극을 준다든지, 자극을 세게 줘서 뭐 이렇게 침먼미가 난다든지 그런 증상이 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그 자극량을 결정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초보 입문자들이 이제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은 자꾸 많은 그 임상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그 임상의 노하우를 축적한 다음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험을 많이 쌓아서 그런 경험에 의해서 이게 치료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좀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반복해서 뭐 영상을 시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좀 차근차근히 좀 짚어보시고, 또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제가 했던 그 다른 영상들을 좀 참조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처방하는데, 그 다음에 진단하는데도 좀 아울러 효과가 좀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PT박이었습니다.